네, 2018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연초부터 밀양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밖에도 고양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 사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한편 상도 유치원 대종빌딩이 붕괴 직전 당국에 신고가 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기도 했는데요. 백석역 인근에서는 노후운수관이 파열되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우리 사회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또 앞에서 언급을 하면서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조원철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형 화재가 워낙에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시고 그 사건에 대한 좀 개요랄까요?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 화재, 그런데 이 시설물의 이제 문제거든요. 예.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건물주라든지 또는 관리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전체 정부 공직자들, 예.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가장 유일한 핑계가 전부 노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저 안 교수님 계십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30년 만에 아파트 때려부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30년 되면 아직 싱싱한 청년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노화됐다고 해가지고 자꾸 노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자꾸 바꿔서 엄청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예.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관리의 전문성이나 관심이 없고 예. 또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예. 이유는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여쭤본 그 혹시 내용 중에는 올해 일어났던 사건 중에 교수께서 보시기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 하나만 꼽자면 어떤 가장 게 있어요? 기억에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밀양 요양병원 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불이 났거든요. 예. 바로 한 일주일 사이에 불이 났는데 두 군 병원에서 큰 불이 났는데도 그 불에 대응하는 대응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현장을 가서 그때 보니까 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부터 해서 예. 현장 그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까지도 예. 자기 위치에서 전부 그 내방객들을 안내를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불이 난 곳을 맨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예. 불이 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 자기네들 매뉴얼이 있어요. 국가 예. 매뉴얼이 아니고 병원 자체에 안전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이 1년에 4번씩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른 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화재 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개선돼야 할 점 짚어주셨는데요. 예. 화재 사고 못지않게 올해는 굉장히 지상 할 것 없이 붕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글쎄, 우리나라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사고가 날 적마다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것도 예. 가장 약한 사람, 그거다 다 책임을 떠넘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관리 책임자나 예. 사용자나 또 구청처럼 관리자나 정부나 함께 책임지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자기 잘못이 뭐다하고 이런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 잘못됐다. 얼마 전에는 대종빌딩도 원래 사각기둥인데 원형기둥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27년 전에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는데 준공을 내주고 27년 멀쩡히 썼다가 인테리어 업체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죠.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책임지는 이런
19년이 됐으면 그런 또 바람입니다. 하나 제가 꼭 좀 질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안 교수님께서 안전 규정, 점검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참 넌센스인 것이 예. 몇 층 이상, 몇 평방미터 이상에 예. 대해서는 기준이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층 이상은 뭘 시설을 해야 되고 예. 9층 이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예.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8층에서는 불 안 납니까? 7층에서는 안 납니까? 예. 2층에서는 1층에서는 안 납니까? 예. 이런 그 완전히 행정 편의적인 그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 예. 행정 편리보다도 그 말씀에 보태면 우리가 초고층이라 하면 50층 이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에 48층, 49층 오피스텔 아파트가 많아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50층 이상이면 피난층을 말고 피난에 대한 여러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 그 업자들이 그걸 싹 피해서 48층, 49층에 그러니까. 불을 나면 49층이나 50층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면적으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안전은 모두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예.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총론에 입각해서 두 분 다 답답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좀 좁혀서 여쭤보자면 조원철 교수께 여쭤보자면 예. 아까 이제 화재 사고 말씀하실 때 각 병원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던 예, 거 예.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밀양 세종병원 얘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이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이 정도의 피해 규모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전수 점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전수조사란 말이 이게 행정편의로 굉장히 그 구멍이 많은 예. 허점이 많은 이제 용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밀양병원의 구조를 보면요, 이 피난 그 통로가 예. 대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계단으로 돼 있어요. 계단으로 돼 있다는 것은 환자를 얹어놓은 그 침상이 예.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사로가 돼야 돼요. 예, 그것도 예. 완만한 경사로가 돼야 외부로 이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예. 병원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예. 그때 거기 화재 원인이 이제 물 끓이는 예, 그 네, 네, 물 끓이는 전기 시설 예, 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전기 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벽에서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연결 장치,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 달아놓고는 예. 그 다음에 끝에 오면은 여러 개를 달아버립니다. 여러 개를 다니까 익스텐션 끝에 거기서 불이 나든지 예. 아니면은 벽 부근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각 그 시설주들이 그 전기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각 그 콘센트 벽에다가요 예. 용량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보태자면 예. 예. 밀양세종병원은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그 그렇죠. 부분에서 전기 시설이 엉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로구시원 화재도 그렇고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점검 문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용량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가 좀 모여 있어서 화재 원인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94년도, 95년대만은 시설물 안전할 법이 있어요. 예, 예. 그걸 제대로 안전점검, 안전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대종빌딩도 안전점검 할 때 바로 얼마 전에 B등급이고 최근에는 A등급 받았던 게 하루아침에 2등급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 안전점검, 안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구조물들도 안전점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조물의 어느 부위를 봐야 된다면 그 마감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사한테 옷 입고 진단해야 되면 안 되듯이 꼭 필요한 부분, 만약에 몸에 제일 중요한 심장부에 점검구를 필요해서 예. 건물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구를 통해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닫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는 마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마감을 철거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점검구의 설치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도 굉장히 큰 사고였고 네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붕괴 위험이 있었던 징후들이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엔 다 이게 인재였다 이런 아니, 표현 많이 바로 하잖아요. 그겁니다. 직무유기죠. 네네. 아니 바로 그 상도 유치원도 몇 달 전에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예. 구청에서는 무시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자나 사용자나 구청, 행정 이런 데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안전에 예.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위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네네. 발표를 했는데 결국 집안이 문제였다 이런.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인근에 현장이 있었어요. 예, 예. 흑마이 공사가 잘못됐던 거예요. 흑마이 공사 공법이 처음에 허가받을 때하고 바뀌었어요. 예, 예. 더 싼 그 공법을 택해서 그렇죠. 예. 실제 유치원은 잘못이 없어요. 예. 바로 인근의 현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예. 그것을 안전 진단 결과를 구청에서 묵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없을 때 사고가 나서 문제지 만약에 유치원 학생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던 사고입니다. 예. 조원철 교수께 이제 고양 저유소 화재 예.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는데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화재 사건이 이제 스리랑카 노동자가 뭐 이제 그 풍등을 날려서 네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전부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왜 안 되냐면은 그 전날 거기서 풍등놀이를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저유소에서는 어떤 조처를 했는지 아무도 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타다가 남은 그걸 주워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날려보고 실장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시설인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얘기는 잔디밭에서 불이 번져나가는데 17분이나 걸렸다고 지금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17분 동안 뭘 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자들은.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117억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안전관리자들 뭐 한 1억이면은 한 3사람 정도는 연중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3사람 정도 고용해서 117억 손해 날 것을 막았다고 하면은 예, 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그냥 막았으니까 제로예요. 그러나 안전관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막아준 것을 예. 즉 가치를 제대로 현금으로 평가해주는 그것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아니라 금전출납부식으로 모든 걸 처리해버리거든요. 손해날 걸 막아주면은 어떠한 그냥 제로입니다. 기업이든 간에 설계할 때 뭐 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시설물이 화재가 나다든지 다른 걸 막을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풍놀이 했다고 사고나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떠나서 제대로 대한 안전에 대한 시설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설물이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거는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거기 건물의 책임자가 예. 스스로 하는 그것이 있다면 예.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했고 나서 사고 나면 애매한 그 외국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 이거 선진국 아닙니다. 누구나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지 사고가 나면 남한테, 힘없는 남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이런 자세부터 2018년은 이제 버리고 2019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안전관리 책임이나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뭐 실제 풍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죠. 풍기시를 그 놀이하는데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압니까? 그건 근데 잘못된 이제 거죠. 안전관리 시스템에서요. 예. 안전 이제 관리를 하려면 어떤 관리 기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관리자들은 그 기준을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들어요. 왜? 공직자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걸 관리해가지고 자기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면 바로 감사를 받아요. 예. 감사에는 너 잘못했지 하고 책임밖에 없습니다. 예. 잘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면은 예.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부 책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안전관리 부분은 제도를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그러고 예.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국회로 가요. 근데 국회 입법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굳이 국회에 안 가더라도 예. 그 부처에서 정부 입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90% 이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쭉 조사해 보면은요. 예. 그걸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회까지 가는 이유는 법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끌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진짜 아쉽습니다. 제도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내진 설계만 해도 면적을 줄이고 규모를 해서 모두 한다고 해서
지진에 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진 설계하면 내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법을 개발하고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맨 처음에 88년도에 내진 설계 의무화하고 나서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줄여고 지금 2층 이상 500제곱미터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구조물을 어떻게 내진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건 법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예.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고향조유소 화재 사건 얘기하다가 두 분의 말씀 또 들어보면 역시 뭐 인재라는 표현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입법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로 미비하는 측면이 또 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저희 의원들이 있다면 좀 심각성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수관 사고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진 사고라서 백성역 인근의 열수송관 파열 때문에 심지어 이제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굉장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용준 교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사람이 계세요? 숨져도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문제가 아닌데 예. 어이없이 거기 지나가던 차량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예상치 않은데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그 온수관도 뭐 20몇 년 됐는데 노화됐다 그러는데 노화됐다면 우리가 20년마다 한 번씩 다 땅을 까대짓고 관을 교체합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화됐다면 노화하지 않게 하는 그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예. 만약에 노화된 분이면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래 전부 없이 땅에다 파묻고 다 묻어버리고 사고 나면 뭐 그 체크하는 것도 그 다른 기온보다 3도 또 10도 높으면 이게 파손됐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다 사후 버전이에요. 파손됐나 안 됐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 버전이에요.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전혀 그게 없이 다 사후 버전하는 이런 대한민국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예방 예. 버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예. 열수송관은 이제 그 조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깥에 육안으로 쭉 관을 따라가면서 보고 예.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이 느껴지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찍는 거거든요. 예. 찍다가 한 3도 이상 그렇습니다. 주변보다 높아지면은 이건 밑에서 그 온수관 자체에 예.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 가지고 열이 빠져나오는 거나 예. 나오는 거나 하는 정도로 판단하고 예. 10도 이상이 되면은 안에서 열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열수 뜨거운 물이 예. 파손됩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그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를 땅을 파서 예, 예. 실제 조사를 하고 구멍이 적으면 용접을 할 수도 있겠고 예, 예. 조금 예. 크다고 하면은 이제 단수하고 잘라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제대로 하질 않았죠. 지금까지 뭐 전수조사니 몇백 킬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땅 속에 그리고 관 내부에 그 녹이 쓰는 거 있죠. 예. 저도 이제 94년도에 뭘 조사했냐면 5년 된 관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23년 된 관을 전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상수 관을. 그러셨어요? 해보면 안에 녹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냐면 손을 넣으면 손바닥이 다 찢어져요. 그런 관을 그걸 벗겨내야 돼요. 예, 벗겨내고 다시 벗겨내면은 관의 두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압력에 예를 들어 온수관 같으면 12kg까지 압력을 견뎌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조사를 안 하고 맨날 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사후 버전이에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문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사고가 나기 전에 관이 터지기 전에 항상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있었던 사고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금도 뭐 자막으로 나갑니다만 열수송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검사를 연 1회를 할 게 아니고 그 점검 횟수만 좀 뭐 분기별도 적다면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횟수 자체를 늘려버리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아니, 그 간편한 횟수가 생각도 중요한 듭니다만.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안전 관리자들이 예, 이게 관의 길이가 엄청나게 수십 킬로거든요. 예, 예. 한 그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쭉 가면서 체크하고 오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해봤자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해요. 아, 그리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예. 하고 그러다가 한 5년 내지 7년마다 단수시킨 다음에 관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위나 대장 같은 데 문제가 느껴지면은 예. 전부 내시경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쪽을 들여다봐야죠. 볼 수 있고 그걸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 돈이 드니까. 문제가 예. 우리가 이제 온수관이 문제고 온수관에만 집중해요. 그 지하는 온수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빨리 현실화돼서 예. 그것을 갖고 있다면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가스관이라든지 온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확립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하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해서 생활을 아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온수관이 터졌으면 다음에 가스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정신없어요. 그래서 빨리 정부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단 정보들을 빨리 구축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유지 관리하고 그래서 안심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사건 사고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